네,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원장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였죠. 의회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면에 잡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요, 눈이 정말 왕방울처럼 컸고요. 코는 오똑했고 모든 비주얼이 모델이었습니다. 머릿결을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그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일제히 매체들에서는 그녀는 누구인가? 라고 짤막짤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냐면요. 호프 힉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최연소로 공보국장을 맡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그 화려한 외모답게 모델 출신입니다. 모델 출신이었고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방카와 맺은 인연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 하루에 250여 개가 넘는 인터뷰 요청과 기자들의 기사 요청 등을 처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트위터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 원한다 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그리고 트럼프 타워에 있는 담당 직원에게 보내서 트럼프 트위터에 올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 과도한 업무 때문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녀의 이런 활약 때문에 2017년도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명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트럼프 대통령과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임을 발표했을 때 일제히 언론들에서는 트럼프의 이너서클이 와해됐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팔다리를 잃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통이 그만큼 중요해서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은 한 나라의 정치와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CEO가 하는 말은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자, CEO 여러분, 그리고 이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리스마 스피치를 높여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1부에는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2부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나운서인 이경현 아나운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리스마 스피치. 카리스마.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고 또 쓰시는 단어인데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 혹은 TV 매체를 통해서 봤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난 참 카리스마가 넘치더라 하는 분 한번 우리 공유해 볼까요?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는요? 저는 최민수 생각납니다. 그 최민수 대배우시죠? 네. 그분의 그 연기, 파워,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우리 그 유명한 그 대사 한번 혜진 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잘하셨습니다. 최민수 씨의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이 카리스마가 있었죠? 있죠? 우리 주변에 전 여배우 중에 네. 김혜수 씨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남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보여지는 이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조용조용한 그런
그런 큰 파도가 아닌 작은 일렁임의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혜수 씨가. 네. 네. 자, 또 나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참 카리스마 있다. 혹시 기자님은 인터뷰를 하시면서 혹은 지금까지 취재를 하시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이 어떤 분이었나요? 현재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대표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에서 오는 네. 카리스마가 굉장하세요, 에너지가. 예. 네. 자, 저 뮤트. 네. 자,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들 한 분, 두 분, 세 분 뭐 말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죠? 카리스마. 카리스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는 뭐 사람을 끄는 힘, 사람을 설득하는 힘, 남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파워 이런 뜻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딕 모리스라는 사람은요, 카리스마는 후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대 교수 마빈 조니스라는 사람은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카리스마는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카리스마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다라는 점에서 감안해 볼 때 오늘 수업에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나는 CEO인데, 난 회사의 대표인데, 나는 정말 중책을 맡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에 카리스마가 없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충분히 카리스마가 있지만 조금 더 사람을 끄는 힘과 사람을 흡인하는 흡인력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후천적인 트레이닝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카리스마를 높이는 방법 중에 뉴스 리딩 기법을 통해서 카리스마 있는 스피치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뉴스 리딩이 왜 카리스마 스피치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서희슬 아나운서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요. 그쵸? 금요일에 첫 프로그램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서희슬 아나운서의 첫 프로그램 녹화였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 힘들었겠지만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자, 기사 없이, 방송 멘트 없이요. 우리 지금 뭐 카리스마도 필요 없고 우리 지금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슬 아나운서 먹는 거 뭐 좋아하시죠? 메뉴.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떡볶이가 생각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떡볶이랑 앞에 순대랑 김밥이랑 라면을 두고 카메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방송 모니터 할 사람도 없고 상사도 없어요. 그럴 때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 이슬 아나운서한테 지난주 금요일에 녹화한 거 어땠는지, 어떻게 촬영했는지. 자,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네네. 어조로. 방송 멘트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슬 씨 재밌었죠? 저 너무 떨려가지고 입꼬리가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녹화 그래도 처음이었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막 얼굴이 막 움직이지도 않고 처음 하니까 너무 네. 떨려가지고 제대로 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프롬프트 해주신 혜진 언니나 지혜 언니가 너무 잘 했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슬 아나운서가 하는 멘트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보시냐면요, 카리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이 멘트가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슬 아나운서가 방송을 했던 그 내용이 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어주세요. 이게 2번입니다.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주세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TMI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트렌드 해시태그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트렌드 해시태그는 SNS상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정보 중 주제를 정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이재희 아나운서와 신입 서희슬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이재희 아나운서는 베테랑답게 능수능란히 프로그램을 이끌어갔으며 새로운 얼굴 서희슬 아나운서는 신입답게 톡톡 튀는 진행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네, 자, 거기까지 읽어주시고요. 다음은 신문 기사가 아니라 방송 멘트화된 기사를 한번 읽어주세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TMI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트렌드 해시태그 촬영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트렌드 해시태그는 SNS상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정보 중 주제를 정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이재 아나운서와 서있을 신입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원고를 한번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예시로 보여드린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카리스마가 있는 멘트였다라고 느끼신 멘트는 1, 2, 3번 중에 몇 번이었나요? 2번. 2번. 이경은 아나운서도? 2번이요. 네, 2번입니다. 2, 3번이 1번보다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오늘 그냥 제가 강의 주제로 던진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것은 뉴스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극명하게 한번 차이를 내서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카리스마가 없는 멘트, 같은 내용이지만 저 이슬 아나운서랑 여성분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헛소리 내면서 그 상태 이러면서 나 오늘 이슬 아나운서랑 녹화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 근데 이슬 아나운서 있잖아. 막 되게 많이 떨고 그랬는데 엄청 잘하더라. 얼굴도 완전 요만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지. 자, 이거랑 두 번째,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TMI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트렌드 해시태그 촬영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트렌드 해시태그는 SNS상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정보 중 주제를 정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이지혜 아나운서와 신입 서있을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신뢰감 가고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까? 2번,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뉴스의 힘 그리고 뉴스 리딩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는요. 성태 구성태 이런 말이 안 들어가요. 군더더기 말이 들어가지 않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문장 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뉴스 연습을 하시면 카리스마 있는 스피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1, 2, 3강에서 말씀드린 발성, 호흡, 발음 연습을 하기에 가장 편리한 문장 구성이 바로 뉴스 원고입니다. 똑같은 뉴스 원고라도요. 똑같은 멘트라도 이것이 뉴스 원고가 아닐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뉴스 원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 뉴스 멘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라디오 심야 멘트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오프닝 이제 시그널 음악이 나가고 마이크가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밤 이지혜입니다. 카리스마가 부드럽긴 하지만 힘과 파워와 카리스마는 딸립니다. 자, 이거를 저녁 6시에 뭐 생생정보통이나 이런 정보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에서 생생하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의 이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여러분? 제가 뉴스 원고를 그리고 정확한 뉴스 리딩을 카리스마 스피치에 연습 표본으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만큼 아셨을 테니까 이제 직접 뉴스 원고 리딩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있고요. 또 리포트형 기사가 있고 최근에는 뉴스 보도 형태가 참 많이 다양해져서 앵커와 기자와 뭐 현장 연결 등등 다양한 포맷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뉴스 원고는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입니다. 보통
방송사에서 앵커 멘트나 기자 멘트 없이 아나운서가 스트레이트로 다 진행하는 경우에 이 정도 분량의 뉴스를 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뉴스도 그렇고요. 라디오 뉴스도 그렇고 이 정도 분량의 원고를 뉴스 분량에 따라서 3분, 5분, 10분, 15분에 따라서 하나의 분량은 이 정도고요. 뉴스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도 예독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요. 자, 우리 뉴스 브리핑 앵커를 맡고 있는 이경연 아나운서와 제가 투 앵커로 해서 한번 뉴스를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연 아나운서가 먼저 읽어주시고 제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마지막 뉴스까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비디오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이트로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네 번째 뉴스까지 해서 끝까지 한번 스트레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이스라엘 FTA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수소경제, AI, 자율주행차, 5G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30일 이뤄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상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총리실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투자, 개발, 교육 등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인 과거엔 섬유, 의류 분야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프라, 에너지, ICT 등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면서 디젤 전기 기관차, LPG 터미널 등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특구 진출에 한국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전용 경제특구 조성도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를 비롯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과천 정부 총합정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결혼 이주여성 등 이주민들을 향한 차별적 혐오 발언이 되풀이되는 것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5차례나 권고한 포괄적별 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결혼 이민자들을 가정폭력과 고립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족 초청 조건 개선 등의 체류 자격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출입국 관리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에 우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조 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신규 판매 승인이 빠르면 2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제조업체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 고위관리에게 2주에서 4주 안에 면허가 승인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고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4년간 해외 여행 보험료가 연평균 22% 늘어난 가운데 여행 중 휴대폰 파손에 대비하는 보험과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대비하는 배상 책임 담보 보험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카메라, 노트북 등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휴대폰 손해담보는 4년간 보험료가 55% 늘었고 배상 책임 담보 보험료는 연평균 46% 올랐습니다. 휴대폰 손해 사고는 여행객이 집중되는 8월에 많이 일어나고 해외 발생 상해 의료비와 질병 의료비 사고는 1월에 많았습니다. 연초 코스피가 회복 장세를 보이자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나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으로 굴린 돈의 증가액은 35조 4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을 저가 매수한 개인들이 연초 코스피 회복 장세에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이경은 아나운서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뉴스 원고를 드린 게 아니라 바로 드렸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도 않고 아무 예독 없이 읽었는데 이 정도 하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뉴스를 읽는데 저희가 사실 오독이 있었습니다. 오독도 있었고 평소에 말을 하는 것처럼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박혜진 아나운서에게 오늘 뭐 코스피 장세나 코스닥 장세를 보다가 혜진 씨한테 왔어요. 혜진 씨, 오늘 코스피 지수 얼마야? 오늘 얼마 올랐어? 오늘 혹시 뭐 종목 산 거 있어? 지금 수익률 어느 정도 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제가 박혜진 아나운서에 가서 연초 코스피가 회복 장세를 보이자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씨,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가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으로 굴린 돈의 증가액은 35조 4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 봤는데 증가액이 35조 4천억 원인가? 35조? 20 몇 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카리스마 스피치는요. 발음, 발성, 호흡, 그리고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요. 문장의 구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우리나라 전 대통령의 발음 문제로 인한 사고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을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발음을 하셨죠. 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대통령, 국회의원, CEO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달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 기사에 나오는 단어를, 문장을 쭉 읽으시다가 틀린 발음이 있다. 자, 관광도시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도시라고 잘못 말씀하실 경우에 관광도시. 자, 그래도 안 된다. 정말 입을 최대한 벌리셔서 광도시, 문화부,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셔서 이것이 문화부, 관광도시까지 될 때까지 빠르게 발음을 해도 될 때까지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뉴스에서 중요한 것 발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끊어읽기와 띄어읽기, 호흡, 포즈입니다. 포즈가 없으면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전달력이 떨어지면 카리스마와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초 코스피가 회복 장세를 보이자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에 빠진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가 가계 전혀 전달력이 없습니다. 포즈 연습을 하실 때는요. 처음에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하세요. 첫 번째, 주어에서 1, 2, 3초를 쉬어보세요. 그 연습만 처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 전달상으로 끊어읽기에 적당한 부분 1.5초 정도 쉬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연습은 처음엔 좀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힘을 들여서 많이 하셔야 돼요. 발음 연습도 관광도시가 안 된다 하면 관광도시 이게 아니라 관광도시 최대한 크게 힘을 들여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빨리 하는 습관이 있다 하시는 분은요. 포즈를 굉장히 많이 두시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나, 둘,
셋. 쉬시고 1분기 가계가 하나, 둘, 셋. 처음에는 말을 빨리 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못 견디실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하실 때, 포즈를 두는 연습을 하실 때는요, 끊어읽기. 그래서 그 아나운서 같이 준비를 해서 KBSN에 들어간 그 동료 아나운서 분은 끊어읽기를 안 해서 나중에는 그분 뉴스 연습 원고를 봤는데 1초, 2초, 3초, 3기 그걸 적어놓고 그거를 정말 체크를 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빨리 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전달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은요. 정말 체크를 해놓고 1, 2, 3초, 3기 연초 코스피가 하나, 둘, 셋. 회복 장세를 보이자. 하나, 둘.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포즈를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뉴스가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지려면 세 번째는요. 장단음을 지켜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어의 고저장단을 지켜주시면 뉴스에 또 말에 전달력과 힘이 있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뉴스 기사 중에 자, 전체적으로 봐서 장음이 어떤 게 있었죠? 대통령, 그리고 최고, 최대, 숫자 22.2%, 50%, 또 뭐가 있었죠? 한국. 자, 한일 양국 할 때, 한일 양국이 아니라요. 한일 양국은, 한미 양국은. 그리고, 말이 줄여질 때, 하였습니다가, 구어체로 되면은 방송 멘트화 되면 했습니다가 될 때, 그때도 됐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장음이 됩니다. 뉴스의 장음만 잘 지켜주셔도요, 호흡하기도 편하실 거고요, 포즈 주기도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경연 아나운서가 뉴스의 그 주어의 억양이나 멘트 억양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제 대답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무조건 다 평조로 펴세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면서 본인만의 억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달력 있게 뭐 조사를 올리든 내리든 쪼를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 이전에 일단은 뉴스를 처음에는 펴는 연습을 하세요. 전라도 출신이나 경상도 출신이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억양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펴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장을 다 펴주세요. 우리가 그 펴는 톤은 어느 톤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발성 연습할 때 내가 복식 호흡을 하고 소리를 위로 보내지 말고 두성 내지 말고 여기서 내 시선에서 저 벽까지 친다 하는 그 소리 발성할 때 아 할 때 안녕하십니까 그 톤으로 쭉 펴주되 자, 쭉 다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사만 끝에 조사만 살짝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이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총리실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투자 개발 교육 등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투리나 억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총리실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자 이렇게 모브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예요.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이 톤으로 끝까지 가주는데 끝까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조사에서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조사에서만 살짝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총리실에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을 다 같이 그냥 마이크 없이 연습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조로 무조건 펴보세요. 시작.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총리실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투자 개발 교육 등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스를 일단 평조로 처음 연습하실 땐 쭉 펴주시고, 자, 앵커석에 앉게 되면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하실 때 전달력이 있게 하려면 내가 말의 강조 부분이 들어가고 조사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실 때는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뉴스는 이 정도로 기본기로 연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나눠드린 뉴스 중에 헤드라인 뉴스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MBC 있었을 때는 아침에는 930 뉴스 앵커를 했었고 저녁 9시 뉴스데스크 하기 전에 8시에 헤드라인 뉴스가 짧게 짤막하게 뉴스데스크 예고편처럼 나갑니다. 그 멘트를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요. 스트레이트 뉴스 할 때와 멘트와는 조금 더 다르게 해야 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주요 뉴스 이러면 좀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박진감 있고 강조를 하고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해야 합니다. 정말 좀 현장감이 더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일단은 내가 현장에 서 있다. 현장에서 보도한다. 현장에서 보도하는 기자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평조로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를 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소리도 크게 내시고 복식 호흡도 조금 더 크게 하시고요. 조금 더 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정도로 스트레이트 뉴스 혹은 라디오 뉴스에서 했다면 헤드라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라인 뉴스 앞에 이렇게 BGM처럼 음악이 탕탕 나가거든요. 탕탕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나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따랐습니다. 괴롭힘은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사장이 괴롭힐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줘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평소에는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나도 피해를 당했다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나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는요. 호흡 조절, 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혜진 아나운서가 저에게 와서 그 가르쳐준 호흡법을 요즘 정말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만 살짝 스킵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지 DJ 멘트든 현장에서 박진감 넘치게 전달하는 거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헤드라인 뉴스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막 악을 써서 힘을 써서 막 카메라 밖으로 이렇게 정말 내가 브라운관 밖으로 뚫고 나갈 것처럼 몸을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방송 진행자는 소리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쓸 수 있는 건 호흡과 발성과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기초 훈련을 잘 하셔야지 이걸 잘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앉아 계시는데 헤드라인 뉴스 3개만 한번 기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헤드라인 뉴스를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부담스러우시니까 2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한 고집불통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두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택 인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에서 유서를 남긴 가운데 삼선 의원의 20년 정치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워낙 애정이 있어서 이제는 코멘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금 빨리 단어를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징검다리라고 치면 징검다리 하나를 밟지 않고 이렇게 훅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한 문장 뉴스 리딩 앞으로 이제 기자님의 입에서 나올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하나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저하고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 여기서 기자님이 말씀하실 때 억양이 특별한 기자님만이 쓰시는 억양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해보실게요. 네, 그냥 그 톤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 하나하나를 단어를 그냥 하나하나 징검다리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어떤 나의 억양을 고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뉴스를 좀 이렇게 리딩을 해보고 싶다 하실 때 바꾸실 수 있는 방법, 섀도잉 기법입니다. 섀도잉 기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마치 그 동시 통역이 아니라 순차 통역할 때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한 문장을 누가 말하면 거기서 포즈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자님이 방송을 예를 들어서 리포트 기사를 방송을 하셨어요. 저 기자님 멘트 너무 따라하고 싶은데 자, 제가 가서 기자님한테 기자님 멘트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 것보다 기자님의 방송하신 내용을 제가 섀도잉해서 계속 30번만 따라해도 정말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님 포즈 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단어 한 3개 정도 읽으시고 한번 포즈를 하면 제가 따라하고 기자님 읽으시고 따라하고 섀도잉으로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기자님 시작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단어 3개씩만 끊어주세요. 제가 따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자, 문재인 대통령이 끊으시고 윤석열 후보자를 끊으시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끊으시고 임명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섀도잉 이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경연 아나운서가 읽으시면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투리 쓰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전라도도 괜찮고 경상도도 괜찮습니다. 자, 섀도잉. 저는 전라도 사투리죠? 저는 전라도 사투리를 쓸 줄 몰라요. 저는 네이티브 경상도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 자, 내가 경상도 사투리 네이티브밖에 못하는데 내가 한국어에 3개 국어를 구사하고 싶다. 한국어에. 아나운서 표준어, 경상도, 전라도를 구사하고 싶다 해서 할 때 섀도잉 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 혜진 아나운서 한번 끊어서 제가 따라해 볼게요. 편하게 그냥. 네, 이 멘트 아니어도 되고 그냥 일상 얘기여도 돼요. 이 멘트 아니어도 되고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택 인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사투리로 억양으로 한번 그냥 아무 말이나 한번 해주세요. 허버. 긴장되는데. 너무. 허버 긴장되는데. 자, 짧게 보여드린 거죠. 섀도잉을 하실 때 누군가의 뉴스를 따라하고 싶으실 때 누군가의 표본을 리딩을 하고 싶으실 때요. 이 사람의 내가 숨소리까지 눈빛까지 따라하겠다는 생각으로 듣고 처음에는 보고 따라하시고 나중에 음성만 듣고 따라하시죠. 포즈하고 따라해보고 포즈하고 따라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뉴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제일 많이 했던 선배가 김주아 선배님이고요. M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은 퇴사를 하셨지만 MBC에 계셨던 박나림 아나운서 선배가 MC 진행을 하실 때 굉장히 따뜻하게 전달해요. 말을 너무 천천히 하시는데 따뜻하고 멘트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막 대화를 하시듯이 하시지? 그분이 그 MBC에 나오셔서 CGN TV라는 곳에서 진행하신 하늘빛 향기라는 프로그램 토크쇼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분 하시는 멘트만 정말 보기도 한
50번 넘게 한 프로그램 회당 50번 넘게 보고 그분 멘트만 게스트는 듣지도 않고 그분 멘트만 듣고 포즈에서 따라하고 듣고 포즈에서 따라하고 대본 다 받아 적어보고 듣고 따라하고 그분 멘트 녹음해보고 내 멘트 녹음해봐서 정말 따라 했더니 어느 날에 그분 멘트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거 뉴스로 카리스마 스피치를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발성, 발음, 호흡은 기본이다. 정확한 발음 연습법, 또 포즈, 띄어있고 끊어있는 연습 방법 등등 또 마지막에 조금 더 강조 있게 헤드라인 뉴스라든지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연습을 하시고 CEO로서 대표자로서 어떤 자리에 서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더라도 지금보다 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정말 카리스마 있는 우리 이경연 아나운서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